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고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들? 기억나세요? 요거 사진 제가 외워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게 뭐죠, 여기? 파셋이죠? 네, 요 까만 건 뭐죠? 까만 거. 이게 리가먼트 플라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회색으로 보이죠? 이거는 그 에피듀랄 스페이스예요. 팻이 있는 공간이에요. 요게 뭐죠? 코드죠. 그 이제 색깔 3개 루트릿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MP라고 써 있는 건 뭐죠? 수액이죠. 뉴클레어스 퍼퍼스고 애뉸러스 파이브로스에서 섬유유연이고, 뭐 머슬은 이제 소아스 머슬, 파라스파이널 머슬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사진을 외워야 저희가 그 액시얼 컷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까맣게 나가는 게 뭐죠? 이게 루트예요. 그죠? 여기도 단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잘 볼 수 있는데 여기 루트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사이트를 놓고 왼쪽에 뭐 액시얼을 놓고 이렇게 보통 보는데 뭐 반대로 놓어도 상관없지만 어떤 컷에서는 그러니까 컷마다 좀 달라요. 액시얼 컷을 이렇게 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어떤 컷에서는 루트가 보이고 어떤 컷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루트가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절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지돼서 나가거든요. 여기서는 루트가 없는 거죠. 지금 안 보이는 거고, 라미나가 이렇게 보이고, 더 내려가면 여기 동그란 거 보이나요? 요거? 요게 이제 루트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페디클이라고 하거든요. 뼈가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 페디클 밑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요, 루트가. 이렇게 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포라멘, 여기가 포라멘이라고 하거든요. 포라멘이고, 여기는 이 포라멘 바깥을 익스트라 포라멘이라고 하고, 파 라테랄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런 데 튀어나온 건 파 라테랄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탈을 보면 사지탈에서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이런 디스크들이 다 정상 디스크들이고요. 이런 거는 까맣게 좀 변해 있잖아요. 수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는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를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까만 것도 뭐겠어요? 리가먼트 플라범이에요. 리가먼트 플라범. 여기에 있는 하얀 거. 그러니까 이게 하얀 게 딱 사지탈 띄웠을 때 뭔가 하얀 게 가운데 들어있다 그러면 T2 이미지라고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코드랑, 그러니까 이 신경이랑 잘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T2를 보는 거거든요. T1보다 T2를 봐요. T1은 둘 다 까맣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파인 볼 때는 T2를 항상 잘 보는 거거든요. 많이 보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 레벨이 몇이죠, 이게? 4, 5번이죠, 그죠? 4, 5번에 시그널 체인지도 있죠.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있고 디스크 벌징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레벨 체크하는 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전에 시간에는 그 총론을 했다면 오늘은 강론을 좀 할 건데, 디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 하는데 HIVD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에이시메트릭하게 이렇게 벌징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비대칭적으로, 대칭적으로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컬하게 허니에이션 돼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브로드 베이스드하게 허니에이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 이게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팀장님 해볼까요? 구분해 볼까요? 차이를 아시나요, 이거? 이게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는 수액이 탈출돼 있는 탈출되는 거예요. 뭘 뚫었을 때 탈출을 하죠? 애뉴러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프로트루전은 애뉴러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애뉴러스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긴 했는데 살아있는 거고, 익스트루전은 애뉴러스가 찢어진 거예요. 근데 애뉴러스 찢어져도 뒤에 또 뭐가 있죠? PLL이 있잖아요. PLL을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그냥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고요.
뭐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써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럽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익스트루전을 하는 거거든요. 럽처에서 아예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세케스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뭐 세케스트레이션, 그리고 그 전에 벌징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벌징은 애뉴러스가 손상이 안 된 거예요. 풀로 그냥 튀어나온 거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존을 나눠요. 존 나누는 거는 우리가 좀 이거를 디스크가 어떻게 나왔을 때 좀 잘 표현해 볼까 해가지고 존을 나누는 건데, 가운데 있는 걸 이제 센트럴 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디클이 있잖아요. 페디클이 있는 데를 포라미나 존이라 해요. 그 사이를 이제 여기가 이제 파셋이거든요. 그래서 서브 아티큘라 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라멘 넘어가는 걸 익스트라 포라미나 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디스크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루트랑 여기 있는 루트가 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루트거든요. 만약 이게 4, 5 디스크라고 하면 요거는 몇 번 루트가 될까요? 팀장님 몇 번 루트일까요, 이게? 4, 5 디스크예요? 그러면 이게 몇 번 루트일까요? 4고 이거는 5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라멘을 정의를 할 때 4, 5 디스크다 하면은 이게 4 바디고 그 다음에 5 바디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4, 5 포라멘에서 나가는 신경이죠. 그러면은 그냥 럼바는 위의 레벨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빠져나가는 루트가 4, 5니까 4 루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엑시팅 루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트랜스버팅 루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어떻게 튀어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튀어나왔다 그러면 5 루트 심텀이 생길 수 있고, 포라멘이나 익스트라 포라멘이 튀어나오면 4 루트 심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 있다. 5 루트 심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팀장님. 네? 어디 도시 플렉션? 앵클 도시 플렉션. 도지 플렉션보다 그레이트 그러니까 빅토의 도지 플렉션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요. 도지 플렉션은 포도 둘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레이토를 더 봐야 돼요. 5 루트랑 4 루트를 비교할 때. 그리고 더마텀이 다르죠. 더마텀은 어떻게 다를까요? 파이브 루트는 요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그리고 발등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4 루트는 안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종아리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안쪽, 메디알 사이드. 그래서 환자들한테 내가 사진상으로 이제 본 다음에 그러니까 사진상을 보기 전에도 뭐 피지컬을 하면서 종아리 쪽에 뭐 더 저려요 하면은 4 루트가 눌리겠구나. 아니면 이제 뭐 바깥쪽이 저려 하면 5 루트가 눌리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랑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몇 번 디스크죠, 지금? 5번, 천추 1번이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를 누르고 있어요. 이거 몇 번 루트죠? 요거 몇 번 루트일까요? 요게 단면이 여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쵸? S1이죠. 요게 5죠. 5 S1이면 제가 윗 레벨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나가는 엑시팅 루트가. 그러면 S1 심텀이 있는 거예요. S1 심텀은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 그러니까 발바닥을 밟는 거거든요. 밟는 거랑 발바닥 쪽으로 감각 저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S1 심텀이 생긴다. 그럼 이거는 5 S1이죠. 몇 번 심텀이 생길까요? 어디가 눌려 있을까요? 거의 센트럴 존이죠. 센트럴 존이랑 뭐 서브 아티큘라 존인데 포라멘으로 나가진 않았죠. 그럼 몇 번 루트가 눌릴까요? 이거는 5 루트가 눌리는 거거든요. 5 루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요. 근데 이미 그 5 루트는 여기 레벨에서 이렇게 나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 4 루트는 나가 있고 5 루트가 안쪽에서 눌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4, 5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트랜시버팅 루트가 돼서 안쪽에서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거는 레벨이 몇이죠? 4, 5죠. 4, 5라고 치면 여기는 럽처가 이렇게 됐어요. 몇 번 루트가 눌릴까요, 이거는? 5죠, 5. 5 루트가 눌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쉬운데 이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알면은 진짜 많이 내가 잘 볼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좀 쉽죠? 5 S1이죠. 5 S1이라고 제가 정해주면 여기 나가는 루트는 몇 번일까요? 5. 그럼 여기는 포라미널 디스크가, 익스트라 포라미널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5 루트가 눌리는 거예요. 5 루트 시프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이 생길까요? 이거 4번이 생기겠죠? 4, 5번이니까 4번 루트가 나가겠죠? 익스트라 포라미널 디스크니까. 그래서 이제 HIVD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 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스테노시스가 이제 사실 디스크랑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페디클이 짧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캐널이 좁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레이딩을 해놓은 거는 그 영상학적으로 그레이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레이드 0가 있고 1, 2, 3가 있죠. 1이랑 2랑 차이가 뭘까요? 팀장님 차이가 뭐죠? 이거 아는 내용인가요? 잘 처음 봐요. 아. 그러니까 이건 눌려 있긴 하죠. 이건 아예 안 눌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 눌려 있죠. 이것도 눌려 있는데 이걸 구분할 때 루틀릿이 서로 얘는 독립되어 있고 얘는 조금씩 다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 3는 뭘까요? 3는 하나로 보여요. 그냥 시커멓게 보여요. 구분이 안 돼요, 루틀릿이. 우리가 점점 이거를 우리가 막 속된 말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서전들은 그냥 국수라고 하거든요. 국수. 이게 막 하늘하늘하게 듀라가 찢어지면 국수 다발 같은 게 나와서 국수라고 해요. 그래서 루틀릿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루트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루트가 이제 여기는 하나로 보이는 거고 여기는 약간 뭉쳐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사실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는 서전들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시비어 하구나, 그냥 마일드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없네? 1, 2를 잘 나누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상학적으로 좀 나눠둔 거고, 보면은 여기는 하나도 안 눌려서 그래 제로라고 하고, 눌려있는데 각자들 구분돼, 사진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듯이 이렇게 루틀릿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루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커매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그 루틀릿이 구분이 안 되고, 여기는 그레이드 1. 그러니까 약간 눌려는 있지만 이제 그 루틀릿은 다 구분이 되는, 이건 그레이드 2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레이드 1이라고 생각할 2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일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비어 스테노시스랑 노말, 뭐 스테노시스가 있냐 없냐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스테노시스를 이루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구조물이 다시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 보면 파셋이 있고 리가멘트 플라범이 있고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 벌징도 스테노시스를 만들 수 있고, 파셋의 하이퍼트로피, 이 파셋이 두꺼워질 수도 있거든요. 퇴행 변화를 겪으면 이게 두꺼워져요. 그리고 리가멘트 플라범도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태어났다가 할머니가 되면, 올드에이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그레이딩을 또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는 그냥 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데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있는지는 잘 못 봐요. 이거를 이제 구조물들이 리가먼트 플라범이 있고 뭐 디스크가 있고 한데, 이게 그레이드를 나눴어요. 뭐 A, B, C, D, E 이렇게 나눠놨는데, B는 이렇게 리가먼트 플라범이랑 요 바디랑 이렇게 같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는데 얘가 다 있기만 하고 눌리지는 않는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크랑 뒤에 있는 그 본이랑 닿아가지고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방으로 다 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다 사방으로 눌렸는데 모양도 찌그러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 우리가 원래 이렇게 보면은 요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페리뉴랄 팻이 있거든요. 페리뉴랄 팻은 그 우리가 MR 이미지에서 팻이 하얗게 보여요. 그 CSF보다는 아니지만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루트는 까맣기 때문에 하얀 게 주변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드 이거는 다는 있는데 여기 사실 영상이 좋진 않아서 여기 약간 하얗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 팻이 살아있죠. 근데 여기 노말 보면 완전 널널하게 뚫려 있죠. 이거는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일드하게 스테노시스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MRI에 누워서 찍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서면 포라멘이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눌리면서. 그러면 이제 저 누워있을 때는 증상이 없는데요. 걷거나 서면 다리가 저려요. 이런 게 포라멘의 스테노시스 증상이거든요. 이거 이제 아까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고 요 D를 말하는 거예요. 오더레이트.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시비어하게 이게 찌그러들어 있는 거거든요. 페리뉴랄 팻이 둘 다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더 심하게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안 보이고 찌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컬 센트럴 스테노시스 그레이딩을 할 건데 제로, 원, 투, 쓰리 이렇게 나눠 있어요.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예 안 눌려 있는 걸 제로라고 하고 우리가 다 있죠. 코드에 다 있어요. 그걸 그래도 원이라고 하고 닿아서 모양이 찌그러들어 있어. 그걸 투라 하고요. 모양이 찌그러들었는데 시그널 체인지도 있어. 코드가 상한 거거든요.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하얀 게 이제 이데마도 같이 생긴 거고. 이러면은 무슨 증상이 생길까요? 팀장님? 저림 증상이나 저림 증상.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코드가 상해서 저리고 힘도 빠지고 우리가 영어로 마이엘로패시라 하거든요. 척수 병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만 있죠. 모양은 변형이 없죠. 그레이드 1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 있는데 코드 시그널 체인지는 없고 모양이 변형이 됐네. 코드가 좀 눌려있긴 하죠. 이런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일로패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을 찍어보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이면 9은 마일로패시 증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시그널 체인지가 왔다. 그러면 코드가 인저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우리가 뭐 수술을 앞뒤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디컴프레션을 해줘야 되는데 디컴프레션 해준다고 해도 요 인저리 받은 부분은 그 돌아오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재활하면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이 받은 부분은 잘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모터 그레이드가 제일 중요하고 빨리 해줘야 되고 이머전시로 수술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볼까요?